개입돼 있는가 박근혜가 직접 그죠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뇌물죄 적용돼 무조건 종신형이에요 지금 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금고요? 아니 금고형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 아까 구치소로 짧게 한번 돌아가 보면 초가 나빠서 몸이 아파졌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는 것보다 빌미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어쨌건 검찰이 또 6일에도 박근혜를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박근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안 들어왔다 그렇지, 이거지. 바로 그런 거죠. 핵심은 그런 거고 박근혜가 이제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띄워놓은 측면도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개인으로 보면 갇혀있는 개체로서 보면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최대한 적게 형을 받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같은 구치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 하다못해 면회실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매수를 해버리면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700명이라고 해요. 예, 예. 그 700명들 중에 적당히 찔러주고 서로 간에 말맞추기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끼워놓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최순실이가 더 권력이 세서 남북교도소로 간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박근혜 씨가 부인하고 최순실 씨가 부인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부인을 하면 할수록 검찰은 수사를 깊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법정이 시작되잖아요. 재판이 공식 재판이. 그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를 깊게 해서 정황적으로 박근혜가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포스코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굉장히 개인 기업들 사기업들에 깊게 관여했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 언론들이 기성세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적당하게 변호사가 박근혜를 장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너 개를 인정하고 협상하는 방식의 소송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도 박근혜를 장악하지 못한다. 변론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끌린 대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 죄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협상할 수 있는 변호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계속 부인을 해준다면 검찰은 계속 보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뇌물죄를 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민낯을 하나라도 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뭐 이야기인데요. 정호성 말고 이재만하고 안봉근은 지금 컷백에서 안 보이잖아요. 예. 어디 갔어요? 그 그걸 추측하는 사람들이 말이 되게 놀라워서 한번 전달해 드려봐요. 이게 폴리바게닝이라고 연관이 있다는 거야. 아, 흥정을 했다고? 어디 가서 지금 다 털고 있는 거야? 박근혜나 최순실의 내밀한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자기들은 지금 날랐어. 어디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이 사람들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없어. 우병우로 끝이야 지금. 아, 네, 그런 그러네. 이야기도 있는. 이미 다 거래가 끝났다. 우병우는 이제 4인방에 새로 합류한 거라고 보면 우병우는 좀 급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박근혜 수발해야 되는 사람 사실은 안봉근하고 이재만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왜 안 나타날까 교도소에. 요건 아마 박근혜랑 이미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합리적인 추측이네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방송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당대표 출마 당시에 강남의 그 사무실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들어보면 최순실이 저거 물에다 빠쳐버리십시오. 얘기 기억나시죠? 한강 가다가 운전하신 분한테 그런 내용을 하다 보면 이 이재만과 안봉근은 그렇게 깊게 어느 선에선가 손을 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피의자들은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냐 박근혜는 계속 부인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영아 잘라야 된다. 근데 유영아 못 자르는 이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변호사와 달리 굉장히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변호사. 유영아만 코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가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형량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년 10년 높아집니다. 더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증거가 있는데 법원은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느냐 반성을 하고 있느냐 범죄를 시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부인하는데 증거는 다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정말 최고의 공헌은 지역감정 없애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다시 도덕성을 회복시켜줬어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정도의 비리하는 대통령이 박근혜가 지금 지고 있는 혐의들 중에 몇 가지는 정치적 행위, 정무적 판단 이런 걸로 몰고 가도 묶고 갈 수 있어서 비리가 좀 더 깊어질 개연성이 있었는데 박근혜를 제대로 털자고 하니까
기존에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그런 식의 비리들이 용납이 안 된 상태로 다 그렇지, 올려버린 그렇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대충 묻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예를 들면 왜 그리고 다른 정부가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네. 저 민간인 사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그렇죠. 종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털고 갔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에 의해서 공무원 세계 특히 정권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은 확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나중에 재판하게 될 판사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의뢰껏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다시 떠올라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주인공이 그냥 적당히 비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타협적이고 그냥 보통 이거나 혹은 보통보다 조금 나쁜 정도의 도덕 의식을 갖고 있던 어떤 주인공이 어떤 너무 큰, 야,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뭐가 저렇게 나쁘지? 저거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데?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만나서 그것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걸 보여주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장르물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가 악인이랑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적당히 때가 묻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악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좀 바뀌면서 이렇게 도덕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악을 뿌리 뽑게 되는. 그리고 자기도 약간 악인이기 때문에 신비님 얘기하는 것처럼 잘 알아. 그 생리를. 그래가지고 더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법원이나 검찰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검찰은 아까 신비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검찰을 한번 개로 한번 비교해보자고. 도사경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물고 싶지 않았어. 너무나 상대가 거악인데. 근데 지가 일단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부인을 해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우병우를 제가 예를 들어주고 싶은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여론에 의해서 일단 물었어. 근데 여기서 그냥 놔버리면 바보개가 되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위법이 되는 행위, 조금이라도 위법이 되는 행위는 탈탈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었던 행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박근혜 쪽의 전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을 물었던 시작이나 원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검찰은. 원래 도마뱀 같은 경우도 보면 꼬리를 잘라서 어떻게 몸통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던데 먹이를 좀 주고 명박이가 전형적으로 그걸 잘했던 애 중에 하나인데 얘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뭐랄까 완전체를 아무 희생 없이 돈이고 명예고 다 아무 희생 없이 완전체로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모양인데 왜 그게 그러냐면 MB는 프로야. 이 정말 보고 싶다 이명박이 잘 있냐? 왜 조용하지? 곧 보게 될 갑자기. 거예요. 곧 보자 네. MB야. 근데 범죄계 프로페셔널. 제가 박근혜를 보면요 범죄가 중첩되어 있어요 사람이. 범죄를 중첩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세를 명박이처럼 3명을 키워서 이 녀석은 이쪽 먹이를 먹게 만들고 이 녀석은 이쪽 먹이를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기 다른 먹이를 줘. 그래서 걸리면 이쪽 먹이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렇지. 파트별로 딱. 그렇죠. 그리고 나눠서. 내가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인사하고 미안하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고 이쪽 라인은 죽는 거야. 아. 근데 박근혜는 한 라인만 키운 거야. 최순실. 그러니까 계속 맞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박근혜가 빠져나가면 최순실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통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르지를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세월호 이후에 계속 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이전에도 이들은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족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혈육을 버리고 최순실 일가와 함께 그룹을 이뤄서 생활하면서 계속 비리가 물려 있다라는데 그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르지 못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도 한 몸이 되어 있고 생각도 모든 게 다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요, 이 사건. 그게 박근혜 이번 게이트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그러면 박정희가 처음부터 죽어서 그렇지 그 시절에는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엄청났겠죠. 이보다도 훨씬 한 100배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이 사람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 얘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아버지가 한 거 보니까 개발의 피거든.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이렇게 하는 잘못했어.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네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기업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게 뭐 대단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정치를 하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할 식인 거야. 거예요. 아마.
변호사와 달리 굉장히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변호사. 유영아만 코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가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형량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년 10년 높아집니다. 더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높아지죠. 어차피 증거가 있는데 법원은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느냐 반성을 하고 있느냐 범죄를 시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죠. 네. 근데 거기서 계속 부인하는데 증거는 다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정말 최고의 공헌은 지역감정 없애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다시 도덕성을 회복시켜줬어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정도의 비리하는 대통령이 박근혜가 지금 지고 있는 혐의들 중에 몇 가지는 정치적 행위, 정무적 판단 이런 걸로 몰고 가도 묶어 갈 수 있어서 비리가 좀 더 깊어질 개연성이 있었는데 박근혜를 제대로 털자고 하니까 기존에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그런 식의 비리들이 용납이 안 된 상태로 다 그렇지, 올려버린 그렇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대충 묶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예를 들면 왜 그리고 다른 정부가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네. 저 민간인 사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그렇죠. 종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털고 갔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에 의해서 공무원 세계 특히 정권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은 확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나중에 재판하게 될 판사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의뢰 개입돼 있는가 박근혜가 직접 그죠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뇌물죄 적용도 무조건 종신형이에요 지금 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금고요? 아니 금고형?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 아까 구치소로 짧게 한번 돌아가 보면 추후가 나빠서 몸이 아파졌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는 것보다 빌미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어쨌건 검찰이 또 6일에도 박근혜를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박근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안 들어왔다 그렇지, 이거지. 바로 그런 거죠. 핵심은 그런 거고 박근혜가 이제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띄워놓은 측면도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개인으로 보면 갇혀 있는 개체로서 보면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최대한 적게 형을 받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같은 구치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 하다못해 면회실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매수를 해버리면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700명이라고 해요. 예, 예. 그 700명들 중에 적당히 찔러주고 서로 간에 말맞추기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끼워놓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최순실이가 더 권력이 세서 남북교도소로 간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박근혜 씨가 부인하고 최순실 씨가 부인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이게 폴리바게닝이라고 연관이 있다는 거야. 아, 어허. 흥정을 했다고? 어디 가서 지금 다 털고 있는 거야? 박근혜나 최순실의 내밀한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자기들은 지금 날랐어. 어디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 검찰 쪽에서도 이 사람들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없어. 우병우로 끝이야 지금. 아, 네, 그런 그러네. 이야기도 있는. 이미 다 거래가 끝났다. 우병우는 이제 사인방에 새로 합류한 거라고 보면 우병우는 좀 급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박근혜 수발해야 되는 사람 사실은 안봉근하고 이재만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왜 안 나타날까 교도소에. 요건 아마 박근혜랑 이미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합리적인 추측이네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방송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당대표 출마 당시에 강남의 그 사무실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들어보면 최순실이 저거 물에다 빠쳐버리십시오. 얘기 기억나시죠? 한강 가다가 운전하신 분한테 그런 내용을 하다 보면 이 이재명과 안봉근은 그렇게 깊게 어느 선에선가 손을 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피의자들은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냐 박근혜는 계속 부인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영아 잘라야 된다. 근데 유영아 못 자르는 이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변호사 왜 그러냐면 부인을 하면 할수록 검찰은 수사를 깊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법정이 시작되잖아요. 재판이 공식 재판이. 그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를 깊게 해서 정황적으로 박근혜가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포스코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굉장히 개인 기업들 사기업들에 깊게 관여했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 언론들이 기성세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적당하게 변호사가 박근혜를 장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너 개를 인정하고 협상하는 방식의 소송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도 박근혜를 장악하지 못한다. 변론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끌린 대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 죄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협상할 수 있는 변호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계속 부인을 해준다면 검찰은 계속 보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뇌물죄를 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민낯을 하나라도 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뭐 이야기인데요. 정호성 말고 이재만하고 안봉근은 지금 코백에서 안 보이잖아요. 예. 어디 갔어요? 그 그걸 사람들? 추측하는 사람들이 말이 되게 놀라워서 한번 전달해 드려봐요. 이것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다시 떠올라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주인공이 그냥 적당히 비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타협적이고 그냥 보통 이거나 혹은 보통보다 조금 나쁜 정도의 도덕 의식을 갖고 있던 어떤 주인공이 어떤 너무 큰, 야,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뭐가 저렇게 나쁘지? 저거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데?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만나서 그것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걸 보여주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장르물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가 악인이랑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적당히 때가 묻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악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좀 바뀌면서 이렇게 도덕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악을 뿌리 뽑게 되는. 그리고 자기도 약간 악인이기 때문에 신비님 얘기하는 것처럼 잘 알아. 그 생리를. 그래가지고 더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법원이나 검찰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아까 신비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검찰을 개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 도사경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물고 싶지